웹툰을 원작으로 할 때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 치즈 인 더 트랩 리뷰입니다. 나랑 사귈래? 수상쩍은 선배가 수상쩍은 행동을 시작했다. 차갑기만 했던 선배 유정이 어느 날 갑자기 홍설에게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 조별 과제도 하면서 둘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어 가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네에 살인마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갑자기 로맨스 영화에 살인마가 왜 등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 관객들도 내가 왜 이 영화를 봐야 되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던 영화. 또 다른 웹툰 원작의 드라마 영화입니다. 선배에게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난 확신한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어흥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치즈 인 더 트랩인데요. 이 영화는 올해 개봉한 영화지만 아직 보지 못했던 망작 영화였는데 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교과서입니다. 어떤 교과서냐? 웹툰을 원작으로 할 때 절대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라는 과목이죠. 영화라는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를 전혀 모른 채 각색돼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냥 단순히 외형적으로 웹툰 속 캐릭터와 배우들의 싱크로율이 오진다고 해서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봐주고 사랑해줄 줄 알았다면 정말 큰 오산이고,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이 영화는 이렇게 만들지는 말았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원작이 이랬으니까 이 영화도 사실 이런 거예요 라고 쉴드 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은 영화라는 거죠.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캐릭터들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목적인지 그리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로맨스 영화이기는 하나 그들이 왜 사랑에 빠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갑자기 살인마가 등장을 하는데 왜 멜로 영화에 그런 설정이 등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냥 그런 건 넘어간다 치고 이 서로 다른 장르의 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어영부영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배우들의 연기는 그냥 국어 읽기 수준이에요. 이 영화는 교과서니까 교과서 읽듯이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그나마 칭찬할 거리는 제 손 위에 있는 이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알고 보면 원작이 이렇다. 원작이 워낙에 양이 많아서 이걸 제대로 줄이지 못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반지의 제왕은. 반지의 제왕도 원작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영화에서 삭제되기도 했고 다양한 설정, 대사, 뭐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됐어요. 심지어 영화 3편을 다 합치면 무려 10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원작을 다 담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던가요? 재미가 없던가요? 캐릭터들의 동기가, 목표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던가요? 뭐 연기가 어설프던가요? 오히려 영화라는 매체에 맞게 굉장히 잘 각색을 했던 영화고 캐릭터를 삭제하긴 했으나 삭제된 캐릭터가 이 영화 속의 사건의 중요한 설정과 연관이 있다면 그 대사 중 그 설정 중 일부를 다른 캐릭터로 가지고 와서 약간의 설정을 바꿔서 설득력 있게 관객들과 대화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화와 원작의 다른 차이점을 굉장히 잘 이해해서 만든 영화라는 거죠. 관객들은 원작과 똑같이 구현된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 영화가 코스프레 쇼 영화가 돼버렸는데 다들 외면하듯이 관객들도 영화와 원작은 다른 매체라는 것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도 사실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영화로 볼 때 영화적인 장점이 좀 더 극대화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원작에서 보고 느꼈던 좋았던 정서 그런 것들을 영화관 안에서 한 번 더 느끼고 싶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인기 있었던 원작과 원작 팬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그냥 웹툰의 장면과 웹툰의 대사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었을 뿐이에요. 그냥 양만 줄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야기의 분량만 원작보다 조금 줄어들었을 뿐 이야기의 흐름이나 연결, 동기, 설정, 필요한 여러 가지 개연성들이 모두 생략돼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원작을 안 본 사람들은 제가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저기서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쟤는 대체 뭐야? 누구야?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영화는 단순한 팬 무비가 아닙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했어야만 하는 영화예요. 왜? 제작비는 40억이고 최소 손익분기점은 100만 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원작을 안 본 더 많은 관객들에게 어필했어야 되는 영화라는 거죠. 웹툰 조회수는 몇 억이고 뭐 몇만 평균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극장으로 오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원작의 인기와 후광에 기대서 팬들만 만족시켜 주려다가 뭐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어진 굉장히 어설픈 영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점들, 뭐 연기, 대사, 뭐 장르, 톤, 거기에 덧대서 게으른 연출과 촬영, 각색, 음악, 뭐 보고 배울 게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어처구니 없는 PPL은 또 어떻고요? 저는 사실 PPL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작비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다만 그 광고 제품들을 이 영화 속에 맥락에 맞게 등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작가들이나 감독이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고, 그 영화에 아무리 애정이 있는 사람도 뭐 광고를 어설프게 표현하는 것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관객들은 이야기에 몰입해서 영화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 홈쇼핑에서 살 제품 목록을 적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아니 무슨 놈의 안마 의자가 막 여기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와요. 아 이게 뭐 이건 뭐 그냥 돈은 받았지 제품은 나와야 되지 뭐 각색은 못하겠지 야 그냥 뭐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놓자 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낑겨 넣어서 정말 허름한 자취방인데 몇백만 원짜리 안마 의자가 거기에 있는 실태. PPL 제품이 등장을 하더라도 이야기 흐름에 자연스럽게 붙으면 관객들은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기발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고민조차 안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소 복잡합니다. 어떤 대학교 캠퍼스 커플의 이야기, 로맨스로만 가는 영화가 아니고 스릴러도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로맨스에 관한 영화인지 추리물인지 아니면 뭐 액션 활극인지 뭐 히어로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장르가 잘 섞여서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재밌는 영화들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영화들을 뭐 전혀 참고도 안 했고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고민조차 안 한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이 영화는 그 이 두 개의 톤이 어느 하나 돋보이지가 않습니다. 로맨스도 굉장히 문제예요.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데 왜 빠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 나 쟤 좋아해야지. 나 너 좋아. 당신이 이제 좋아졌어요. 이제 우리 서로 사귀죠. 물론 이게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뭐 남자들의 이상형은 처음 만난 여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뭐 쉽게 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저 인물이 내가 아니잖아요. 제 속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아닌데. 그래서 영화에서 필요한 건 뭐죠? 바로 개연성 그리고 설명입니다. 캐릭터와 캐릭터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때 그게 관객들이 봤을 때 진심이라고 느껴져야 하는데 여기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여러 가지 필요한 설명들이 다 생략되어 있을 뿐이고 원작 속 대사를 그대로 갖다 쓰면 뭐 관객들이 대충 이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영화는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작에 대한 고민, 장르에 대한 고민,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시대에 대한 고민, 또 청춘에 대한 고민, 범죄에 대한 고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영상물이나 하나 만들어 봅시다. 다 만들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우리들도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영화가 망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서 엉찌 바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구제하기 인간님께서는 이거 보러 간 날 치즈 팝콘 먹었는데 트랩이었는지 체했었던 게 기억이 남네요. 그러고 보니까는 치즈 인더 트랩이 또 이런 의미가 있었네요. GMG님께서는 유명 배우들로 학예회 찍는 느낌. B1883님께서도 유명한 배우들로 찍은 졸업작품. 근데 요새는 학예회 졸업작품이 이거보단 더 나은 것 같아요. 임준표님은 웹툰은 그냥 웹툰으로 남겨라.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맛깔나게 원작을 영화로 만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듣는다고. 권민선님께서는 너무 방대한 양을 담으려다 결국 하나도 소화를 못하고 망한 영화. 본격 유정 사이코패스 되는 영화. 감정선 정리 안 돼서 키스신이 1도 안 설레는 영화. 이게 감정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안에서 울고 불고 자빠지고 뭘 별의 별짓을 다 해도 관객들은 공감이 안 돼요. 꾸맹님께서는 미음 지읒 보고 응? 명작? 하고 들어왔다가 망작 하고 나갑니다. 뭐 명작과 망작은 사실 이렇게 뭐 한 끗 차이긴 하죠. 제타건달님께서는 You just activated my trap card. 함정 카드 발동. 이미지 캐스팅의 최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닮았다고 막 막무가내로 캐스팅하면 안 돼요. 마법소녀 모모님께서는 이것을 아직 보지 않았다니 크크. 저보다 먼저 보셔서 너무 감격스러우셨겠어요. 세민강님께서는 드라마보다 더 했던 영화. 밑바닥에도 바닥이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네요. 달반님께서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배우들 외모만 보고 있었어요. 극강의 개살구. 정말 이런 영화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죠. 조명희님께서는 이런 건 거르시고 건강 챙기세요. 유유. ALTRPTEKW님께서는 요약을 너무 잘 해놓아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뭐죠? 저도 잘 모르겠던데요. 희아님께서는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이하였어요. 밑바닥에도 바닥이 있고 기대 이하에도 그 이하가 있다. 김정원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시지. 그러게 올해는 안 그래도 후보작들도 많은데 괜히 봤어요. 그죠? 근데 또 안 봤으면 또 왜 안 봤다고 또 섭섭해 하셨을 거 아닌가요? 금우님께서는 드라마 보고 한탄했던 원작 팬입니다. 다 보고 나와서 속으로 영화 나온 데서 기대하고 간 내 탓이다를 한참 반복했네요. 쌍욕할까봐. 그나마 원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 때문에 본인을 욕하셨던 참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595959 우쭈쭈쭈님께서는 엉주님의 건강 악화 원인 3순위쯤 될 영화. 자, 이렇게 제 영화 리뷰에서는 저희 엉찌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도 같이 받아보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커뮤니티 탭도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버튼까지 클릭해 놓으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상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제발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내일은 창궐 보러 가야 되는데.